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교육톡톡 시어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커피 좀 그만 드시고. 피곤해서 잠이 안 깨서 죄송합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 끝나고 뵙죠? 네.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쌤입니다. 네, 파란 털이 냥이. 네, 파란 그렇죠. 털의 냥이. 파란 털의 냥이. 블루캣 디디. 네. 그리고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게 9월 25일이네요. 그쵸, 9월 25일. 네, 9월 25일 추석 연휴 지난 지 한 2, 3일 정도 됐죠. 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지난 것 같죠? 목금이? 목금이. 목금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 얼굴이 엄청 까매. 회복이 안. 그동안 뭔 일이 있었길래 저는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항상 또 우리 양쌤의 일과를 계속 보긴 하는데 미쳤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좀 바쁘게 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만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자격증 몇 개를 좀 따고. 자격증 개수도 어마어마하더구만. 근데 그거는 이제 7, 8월 달에 좀 여유 있을 때 몰아쳐서 한 거고, 이제 8월 말에 진로진학 강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그때부터 애들한테 뭐가 좋은 게 있을까 찾아보니까 한 업체나 할 것들을 찾아보니까 많이 보여서 하필이면 또 2학년 진로진학 한다고 그래가지고 담당 진로 부장은 아니지만 하니까 딱 계약하자마자 이제 진로진학 행사를 2학기 때 해야 돼요. 애들 생기부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진짜 진로진학 위해서도 해야 되고 막 찾아보니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발견했고 비교하고 업체 전화해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타임. 학교에는 진로진학 담당 교사가 있지 않아요? 진로진학 부가 있어요. 부가 있죠. 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 버릇도 버려야 되는데 호쌤 생각해봐요. 딱 내가 그걸 진로진학 강사도 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진로진학 2학년부 진로진학 교사 담당이야. 2학년 진로진학 부서가 있지만 근데 봤는데 지금 하는 것들보다 바꾸는 게 훨씬 더 애들한테 좋아. 대입에 대해서 현 주소를 알려주고 근데 이걸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네. 저는 글쎄요. 아마 제가 보기엔 호쌤도 할 것 같은데 속말이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저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의미하게 2학년은 그걸 해봤자 뭐가 도움이 될 거고 도움은 돼요. 근데 당장 딱 바꿀 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나. 알잖아요.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나 집단에서 뭔가를 바꾸는 거는 너무 어렵지만 한번 바뀌면 그 전으로 잘 안 돌아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죠. 문제는 그 한번 바뀌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게. 그래서 한번 바꿔서 그거를 잘 공문 같은 거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 공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 엎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왜 양쌤인 거고 그것도 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얼굴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알레르기나 이런 게 간에 지금 그 효소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거들리는 거고 피곤하면 간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 검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그 상태로 다시 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보였던 그 까만. 삼중고. 그때보다 까만? 그때보단 까만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까만. 그때보다 좀 더 힘든 건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는 그래도 후배 괴롭히는 맛이 라도 있었지. 그렇지. 진짜. 후배 괴롭히기는 되게 잘해줬는데. 맨날 먹을 거 사주고. 먹을 거 사주는 대신에 무릎 꿇어 했잖아. 야 형이 이만큼 썼잖아. 꿇어 이제. 잘라 몰라. 몰라. 광명수산 하여튼.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거의 8월 말부터 9월 이거 하기 전까지 진짜 호쌤 말대로 안 해도 될 것도 있잖아요. 업체 비교, 업체랑 협상, 검사지가 3만 원이에요. 개인이 사면 한 장당. 비싸다. 한 번 검사당. 근데 그거 이제 6천 원까지 깎았잖아. 막 조율하고 또 강사비도 많이 깎았는데 우리가 교육계에 있으니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힘든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깎았다가 다시 또 올려주고 하면 협상.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이게 피곤한 거죠. 내가 그렇죠.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 수업 계속 하는 거고 또 애들 동아리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꽂혀 있는 MBTI 그 얘기 나중에 언제 그렇죠. 이따 사회자님 2부에 말고 네, 진행을 그거는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달려왔네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녹음 전에 간단하게 뭐 토크를 했었는데 이게 6대4 비율 있잖아요. 이게 워라벨. 예, 워라벨이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에너지를 얼마큼 쏟을 거에 대한 문제인데 6대4, 7대3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9.5 대 0.5인 것 같아요. 그런가? 9.5로 쏟아붓고 있어요. 9.5를. 이미 지나갔으니까 네. 이제는 이제 진로 진학도 지나갔고 그것도 하나 더 있었다. 뭐요? 방학 때 모셨던 게 고3 자소서반. 알잖아요. 자소서 이번에 했었죠 피드백. 뒤지는 줄 알았죠. 아 저도 뒤지는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글을 못 쓰고 글도 못 쓰는데 그 글을 못 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글을 써버리니까 바로 그거. 글이 엉망이잖아요.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고 자기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그냥 글만 체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호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러서 네. 야, 이거 이런 거 해야 된다. 생기부에 있니? 막 이렇게 확인해주고 보내고 그러니까요. 또 오고 또 오고 하니까 방학도 그것 때문에 갔네요. 그래도 다행히 쌤은 방학 때 했잖아. 아, 9월달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고3 진짜. 그리고 한 아이는 그러니까 돌긴 돌았어요. 이 선생님도 보여드리고 다 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오후 5시 접수 마감인데 저한테 온 거예요. 봤지? 접수 마감에? 마감 아. 나네.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예, 저도 이제 인스타에다 올리긴 했지만 그 한 일주일 정도 바짝하면서 하식스 3개 까고 밥가스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거 못 먹겠다. 기타오백 하나씩 카페인에 약해가지고 네. 막 사람을 이렇게 예, 그렇게 두근두근하게 해야지 하잖아. 그렇게 해야지 좀 버틸 수 있었던 맞아. 일주일. 진짜. 그 막 하식스 말고 그것도 뭐 M자 돼 있는 거 막 괴물처럼 돼 있는 것도 있잖아. 예. 몬스터인가? 그 뭐지 뭐 저한테 뭐 내가 그거 먹었던 것 같은 아닌가 하여튼 비슷한 캐노 되어 있는 거. 아무튼 자소서만도 있었고. 자소 때문에 확실히 좀 그리고 저는 요즘 가장 근황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고3이잖아요. 애들이 수능 접수가 끝나자마자 아주 그냥 뭐랄까 불이 나게 사라지고 있어요 교실에서. 교실에 애들이 없어. 스트레스. 이게 교육부에서는 이제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교육부의 뭐 어떤 그런 행정적인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지거나 혹은 두려운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학습을 쓸 수 있는 일자를 늘려준 거잖아요. 57일, 58일인가 늘렸잖아요. 그게 원래 목적은 애들이 뭐 공부하다가 조금 뭐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편하게 쓰고 가정에서 공부하라는 건데 현장에서는 특히나 고3 교실에서는 그게 악용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가정학습 쓰고 안 나오고 그 발표가 또 전국적으로 뉴스에 대대적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8월 중순 말에. 그러니까 모든 고3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알자마자 뭐 했냐면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업 일자를 체크해놓고 역사하는 거예요. 양아치네. 졸업일자 확인해놓고 졸업앨범 찍는 날 확인하고 추석이랑 그 다음에 시험 날짜 다 확인하고 수능 확인하고 해서 그걸 다 빼서 내가 50며칠 언제 썼으면은 쭉 쓸 수 있을까? 하여간 인간이란 이기적이고 자기들 챙길 건 더럽게 잘 챙겨. 그렇죠.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 취지가 안 좋아서 얄밉네. 네. 제가 방금 오늘도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왔는데 친구랑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인간은 도덕군자의 가면을 쓴 욕망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욕망의 불꽃. 그 욕망을 이제 그런 57일이 이제 불태워 준 거죠. 욕망을 활활. 왜 나와도 문제예요. 우리 학교 고3들 나오는데 네. 우리 학교의 특징이 우리 학교 옆으로 나는 길이 뚫린 길이라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녀요. 일반인들이. 안양시가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뚫게. 그러니까 고3들이 나와도 문제인 게 이것들이 이제 선생님 말 안 듣는 나왔다 거야. 그냥 슥 집에 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무조건 이제 지네 멋대로 먹을 거 밖에서 사 먹고 오고 그것도 감춰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대놓고 그냥 딱 손에 쥐고 아이스크림, 네. 롯데리아. 이게 고1, 고2한테 뭐가 좋냐고. 우리 전면등교하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애들이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또 누군가는 학생 인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교사니까 교사로서 인간 넘어서 너희들은 지켜야 될 예의를 추가적으로 지키는 거고 너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는 거다. 우리는 그런 관계로서 관계를 맺은 거다. 마치 이거는 모든 걸 인간성을 끝난 것처럼. 넘어선 인권을 넘어선 관계인 거잖아요. 심지어 다른 고3 애들 아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가 보기도 민망하대요. 너무 막 나가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개기는 애도 있고 능구렁이처럼 아이 왜 그러세요 예전에 이제 다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잘못된 것 같아.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것 지금 같아요. 고3들을 정말 어떻게 때려잡고 싶은데 마음은 왜냐면 고2들한테 이게 무슨 부끄러운 짓이야.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또 이 아이들이 또 군대 가서 또 똑같이 활동합니다. 군대도 요즘 약해가지고 뭘 군대에서 갈군도 없는데 뭐 아니 DP 봅시다 DP. 그거는 PTSD 오더라고. 나 PTSD 유발해. DP 보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 모락모락 나면서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또 모르죠. 이게 뭐 그런가? 다 케바케니까. 그리고 맞다. 쌤 그거 요즘 꽂혀 있던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는데 네.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데 객관적인 건 이 정도면은 한국적 클리셰에서는 조금 벗어났겠다. 근데 또 다른 객관적인 건 신이 말하는 대로가 생각난다. 저도 그랬어요. 신이 말하는 대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그게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지 않고 신파가 적었다. 그런데 엄청 높은 수작은 아니다. 근데 주관적인 건 음악이 재밌고 그리고 스토리가 재밌고 마치 우리 그거 있잖아요. 배틀로얄. 배틀로얄. 학생들 거지 같은 고선들 그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한 명씩 죽. 뭐라고요 지금? 게임으로 죽이는 거. 뭐라고요? 아니 참교육하는 거. 그것도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쉬면서 봐서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재밌고 좀 신선했던 게, 그러니까 신이 말하는 대로가 저도 떠올랐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신이 말하는 대로에다가 사회적 문제를 얹었구나. 맞아요. 네. 정확한 포인트. 네, 그래서 좀 더 깊이를 더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좀 맞아요. 그렇게 좀 보여서 돈의 가치? 돈의 가치.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인간의 욕망. 욕망. 욕망이 도덕성을 넘어버리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보면서 좀 새록새록했던 게 그 DP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옛날 또 군대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잠깐 떠올리고 했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 또 옛날 그 게임들. 옛날 게임들. 옛날 게임들. 쌤은 형들이랑 함께했던. 그렇죠. 저도 형들이랑 형들이랑 함께했던. 고무줄 게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오징어 게임에 뭐가 났죠? 첫 번째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다가 걸리면은 새끼 손가락 걸잖아요. 맞아요. 새끼 손가락 걸고 쪼르 걸다가 손가락 딱 끊어내면은 이제 도망가는 건데 거기서 걸리면 죽잖아요. 죽죠. 네. 그거랑 돈가스. 돈가스 최고? 아니요, 돈가스 뭐죠? 그것도 돈가스인가? 철봉 그거는 허수아비. 허수아비. 돈가스는 동그랑 멍그려 놓고 거기를 한번 밟을 때 돈 한 다음에 가스에 상대방 발을 탁 치면은 죽이는 거. 맞아. 오 잘하시네요. 그럼요. 형 누나들한테 많이 배웠어. 맞아가면서 배웠다는. 책으로도 읽고. 책으로도 있고. 허수아비 그것도 있고 구슬치기도 했죠. 구슬치기. 아파트에서 살 때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2개 있는 거기 큰 넓은 공간에서 구슬치기가 그러니까 거기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잖아요. 구슬치기. 그러니까 저는 구슬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무 같은 데 있어요. 떨어뜨려요. 또 떨어져서 구슬이 가장 멀리 가면은 걔가 선이야. 그러니까 걔가 구슬을 빵 쳐서 두 구슬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벌어진 거를 뛰어요. 몇 걸음 나오려면은 그 걸음 수만큼 구슬 줘야 돼. 진짜. 이건 처음 들었어. 우리 나랑 닮았는데 이거? 이게 동네 룰이 따로 있거든 다들. 맞아. 동네 룰이 다 따로 있어. 네, 그 편 가리기 할 때 이거 하잖아요. 손바닥 위와 아래. 데덴치스. 데덴치스? 그거 무한도전에서도 나온 거 아니에요? 지역 마사를. 엎어라 뒤집어라. 심지어 우리가 살는 서울이랑 경기도 내에서도 네, 구마다 시마다 달라. 전 데덴치. 데덴치 우리 좀. 데덴치. 그 일본 말이죠? 그런 거 같아요. 그것도 있었고 또 게임 뭐 있었냐면 팽이치기. 팽이치기 있었죠. 팽이치기 진짜 잘했는데. 그 88 올림픽 88 올림픽? 88팽이가 이제 가는. 나는 프리즘 팽이. 프리즘 그 약간 통. 확 돌면 500원짜리. 이게 팽이치기에 좋은 팽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500원짜리 그 프리즘 팽이가 있었고 약간 통이 좀 비어 있는 거. 그다음에 저는 200원짜리 88팽이가 있었어요. 걔는 묵직해. 나처럼. 약간 작은데. 팽이가 그렇게 쌌었어? 쌌죠. 그런가? 응.
아 물가가 지금이 너무 비싸. 지금 너무 비싸진 거죠. 줄 50원. 팽이 이게 그 팽이라는 게 아직도 위에, 생각난다. 위에 꼭다리가 있고 밑에 이제 맞아요, 심지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한번 감고 밑에서 이게 휘 감아서 맞아. 돌리거나 찍기하거나. 그거 찍기 할 때 이제 먼저 선된 애가 놔두면 거기 찍는다고 이렇게 빵! 잘못 찍으면 자기 심지 자기 날라가고. 아 그때 진짜 그거 많이 했었는데. 쇠팽이 같아, 쇠팽이. 쇠팽이가 좋지. 1,000원짜리 쇠팽이. 완전 무겁고. 그거는 그거는 무기. 튕겨나가 막. 그것도 있었고 딱지치기도 있었지. 딱지치기. 그다음에 저는 그 오징어 게임 보면서 이것 좀 한번 이건 괜찮다 싶었던 게 줄다리기. 줄다리기. 왜냐면은 그러니까 왜 줄다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좀 깊어졌냐면은 그러니까 거기 나는 여러 게임 중에서 체육대회 때 하는 유일한 게임이지 않나요? 줄다리기 맞아요. 줄다리기. 꼭 해야 되는 게임이지. 그럼 거기에서 1번 오일남 씨가 줄다리기는 힘이 아니야. 정답이야. 줄다리기는 일단 버텨. 다리에 10일 잘라놓고. 진짜 오일남 씨 얘기까지는 다 이상했는데 네. 남자애 그 증권 뭐 서울대 네. 걔가 했던 건 진짜 나 생각 못했어. 갑자기 나. 진짜 전략적이었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내년에는 뭐 코로나 좀 나아지면은 이제 체육대회를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의 여러 전략들이. 맞아. 근데 오징어 네. 게임 얘기 딱 하시니까 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우징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패러디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애들하고 놀 건데 네. 딱 저희 동아리 허가은이라고 학생이 오더니 네. 막 얘기하더니 야 오징어 게임 뭐 재밌는 거잖아. 그 학생이 오징어 게임이 진짜 있는 게임이에요? 몰랐구나. 몰라 요즘 애들 오징어 게임 그리는 거 되게 재밌는 건데 정작 우리가 오징어 게임 얘기를 안 했네요. 진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무한도전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단순화된 버전이 그 개뼈다구라고. 그건 또 뭐예요? 뼈다구 몰라요? 개뼈다구라고 뼈다구를 그려요. 진짜? 그럼 뼈다구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면은 공격팀이 이기는 거야. 야 이 동네 게임들은 진짜 다양하다. 방어하는 팀은 뼈다구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얘를 잡아서 이 뼈다구 밖으로 내보내면은 공격자는 아웃.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유사하잖아요. 오징어 안에서 도는 건데 수비자가 이제 끌어내면 아웃되고. 그거의 단순화 버전 개뼈다구. 나한테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드냐. 이 친구는 진짜 공부해서 그런 건데 네. 오징어 게임 처음 보면 이정재가 나레이션으로 오징어 게임 설명하는데 그렇죠. 근데 왜 물어봤지 얘는? 혹시 유튜브로 봤나? 요약 그런가? 요약. 근데 진짜 이거 애들 보면 안 되는 이거 19금이잖아. 19금이죠. 근데 넷플릭스가 가족 단위로 묶여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 본단 말이야. 그렇죠. 난 내가 보면서도 민망했던 것들이 좀 있거든. 그렇죠. 애들이 본다면. 수능 이제 추석 끝나고 들어가서 어떻게 오징어 게임 봤어? 네 봤어요. 이 자식들 그러니까. 이 자식들 화장실을 봤단 말이야? 에이 너 봤구나. 화장실을 봤어. 막 이러고. 아무튼 그 생각하고 내가 느낀 게 나도 이제 교사를 좀 했더니 되게 보수적이 됐나. 왜 그런 거 애들이 보니까 되게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마치 우리 둘은 마치 그때 그 나이 때 안 본 것처럼. 그래. 그렇네. 어릴 때도 다 봤죠. 난 안 봤지. 안 봤다 얘들아. 네. 나는 그때 되게 퓨어하고 순수했어.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아마 얘네들도 지금 호쌤처럼 이랬을 거야 분명히. 전 대학교 들어갔을 때 너 그것도 안 봤냐? 내가 와 진짜 나 그때 완전 애 취급하던데 뭐. 아유 우리 오늘 편집점이 많네. 오늘은 무편집 번호 나가. 오케이, 콜.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근황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네. 그래서 옛날 게임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옛날 게임 언제 한번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한번 그러니까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내년에 애들이랑 공동체 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으면서 걸리면 쌀이 맞게 입깡 물어라 이 새끼야. 깡 물어. 오금니 날라간다. 이 새끼. 좋은데? 나 고3들이랑 할래. 너 5월 17일 기억하지? 빠 이렇게. 날라가. 왜 5월 17일이야?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드립력이 자꾸 늘어가. 그럼요. 스승의 날 다다음. 스승의 날 일단 받아야지. 네. 사랑받고 사랑의 매로 가고.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농담이고 그런 공동체 노력하면서 맞아. 좀 더 끈끈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끈끈해지는 게 없어. 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나는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애들이 작년에 6월달에 비로소 등교했거든. 근데 작년에도 격주로 하반기를 나왔어 2학기 때. 그럼에도 작년 반 애들을 잊지 못하더라고. 그건 사실은 온전히 나왔으면 더 친해지고 더 잊지 못할 건데 그렇죠. 그게 뭐라고 격주로 나온 그 한 달? 반학기? 그렇죠.
그것마저도 걔네한테는 되게 좋았나 봐. 작년 생각이 많이 난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전면 등교로 나오면 지금은 더 2학년 때 애들과 애틋해질 수 있지 않냐.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전면 등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 지금 쌤이 계신 학교도 전면 등교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좀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 네. 우리 안양이 평촌 지역 그러니까 동안구 쪽이랑 지금 안양구 쪽 안양 구시가지로 다니는데 저쪽은 하나도 안 해요 평촌은. 근데 이쪽은 저희 쪽은 이제 사립학교들 하고 있고 공립에서는 아마 저희만. 그래봤자 공립학교 일반 인문계가 저희랑 충원고라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가 9월 말 정도? 9월 한 20 며칠? 23? 아닌데? 9월 23일이면 얼마 전이잖아. 9월 23일일 리가 없겠죠. 네, 9월 13일. 13일? 저희는 9월 시작하자마자 전면 등교. 오, 되게 빨리 했죠. 했네. 빨리 했죠. 네. 좀 뭐 어때요? 빨리 시작하니까. 일단은 시작 단계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마다 지금 저마다 좀 다 다르게 지금 맞아요. 꾸려가고 있잖아요. 다 다르게.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게 점심 시간이세요. 점심시간?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점심 시간을 학년별로 전부 다 다르게 해요. 아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급식실이 안 들어갈 텐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3분의 2 등교니까 3교시 끝나고 식사 그때는 그래요. 뭐 4교시 끝나고 식사하는 되는데 3개년 다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시간이 두 학년을 한꺼번에 하는 점심 시간을 늘렸어요. 시간을 한 10분 정도 더 늘려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네, 2학년 30분, 40분, 뭐 1학년 3, 4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 이제 시간표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그러면 이제 아침을 좀 빨리 조회를 하고 1교시 좀 빨리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죠. 쌤 학교는요? 저희는 전면 등교 되게 말 많았는데 어쨌든 네. 추진이 됐고 전면 등교하면서 좋은 점은 이제 뭔가 시간표가 조정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던 바로 조회 끝나고 바로 수업했던 게 바뀌었어요. 조회 끝나고 10분 정도 옛날처럼 네. 이제 준비 기간이 선생님도 저희는 반대로 됐었어요. 그 전에는 10분이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네, 근데 그걸 없앤 거죠. 왜냐면은 점심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빨리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회가 8시, 저희는 40분이고 1교 시작이 8시 50분. 네. 우리는 이제 딱 그렇게 해서 9시 10분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안 좋은 건 45분 단축 수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죠? 40분. 네. 뭐 얘기다 끝나? 네. 이게 중학교 분량이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은 중학교인데 네. 나가야 될 진도는 고등학교니까 가득가득 채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더 필요한데 못해요. 특히나 애들도 수행평가할 때 시간 부족이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이제 40분을 맞춰서 주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또 지식적 내용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 저희가 고3 애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교 시스템 안에서 50분 수업을 경험한 유일한 학년인 거예요. 3학년은. 3학년 그대로 50분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학년 때는 50분 수업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치. 1학년, 2학년은 현재 50분 수업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저희는 진짜? 50분 수업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 45분? 네. 그거 중학생이랑 그 5분 차이가 엄청난 건데? 그렇죠. 네. 그게 5분 차이가 고등학생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작년부터 45분으로 다 계속 쭉 했어요. 그럼 걔는 중학교랑 별다를 게 없는 느낌이겠다. 그렇죠. 네. 와. 근데 또 1학년, 2학년 애들은 야자는 시켜달라. 야자? 대단한 의지인데? 그래서 뭐지? 해서 애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야자는 또 야자들 불러가요. 멋진 애들인가? 미친 애들인가 멋진 애들인가? 저는 45분 단축 수업 하는데 애들은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뭐 애들이 원하는 거니까. 근데 얘기하시니까 딱 생각한 게 진짜 50분 수업이 고등학생 다움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좀 아쉽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의 진짜 양이나 그런 깊이가 다른데 뭐 국어만 뭐 국어도 국어지만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다른 여타 과목도 사회과학 뭐 기타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게랑 깊이가 다른데 중학교랑. 네. 그러니까. 저 중학교에 잠깐 내려갔다 왔지만 5분 줄어든 게 진짜 너무 컸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너무 커요. 전면 등교 애들 다 나오니까 어때요? 그래도 학교가 같기는 해요. 그렇죠. 시끌시끌. 저도 학교는 애들이 있어야지. 이것도 이제 저는 뭐제또 지금 닉네임이 여기서는 이제 호쌤이잖아요. 또 밖에 나가면 또 호랑이 되죠. 또 나가면 야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미친 새끼들아 뭐 이런 거죠? 좀 미친 새끼들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가볍게 하지 않아요. 와. 야, 눈 한번 딱 뜨면 이제 싹 마스크 안 써? 카리스마. 카리스마. 아. 큰 소리 안 냅니다. 그렇지. 진정한 카리스마는 소리를 지르지 않지. 저 이제 사이렌을 울릴 때 약간 큰 소리 한번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애랑 1대1 할 때는 부르죠. 손가락 까딱까딱, 손목을 까딱까딱. 일로 와. 그럼 팍 와요? 오죠. 걸어오는구나. 네. 아니 애들이 어쨌든 1, 2, 3학년이 이렇게 모여본 게 또 처음이고. 처음이죠. 또 애들도 애들끼리 좋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요 복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학교는 그런 것들도 가르쳐야 되는 당연하죠. 곳이잖아요. 네. 다 같이 있는 데서 필요한 룰이라든지 행동 그런 양식들을 가르쳐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면 등교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2학년, 3학년 따로따로 있고 혹은 1학년, 3학년 하면 사실은 멀잖아요. 근데 이제 1, 2, 3학년 같이 오니까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딪혀야죠. 그러면 이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 안에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는 게 중요하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적응을 안 하거나 적응을 안 하려고 했던 애들이 전면 등급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2부에서 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좀 걱정스러운 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 모학교에서 얘기 들은 건데 애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자퇴를.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고 하는데 그 전에는 자퇴할 만한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놀는 애들인데 한 3년 5년 놀던 애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학교에서 그냥 간단하게 친해진 아이들인데 틀어지니까 사실 다른 애들 또 사귀고 하면 되는데 많죠. 나 이거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너무 낮아진 상태고 자존감도 낮아졌고 관계에 대한 것도 낮게 풀어가야 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떨어진 거가 아닌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문제는 누구보다 잘 풀 수 있겠지만 공동체 문제를 잘 못 풀어가는 그 안에서 생긴 문제를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어쨌든 얘네가 사회로 나가게 되면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는데 그럼요. 이런 연습들이 진짜 중요한 게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른들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선생님들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관계 맺고 예의 같은 거 배우는 공간이 학교인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 그렇죠. 또 이제 또 오늘 계속 이게 드라마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DP 보면은 사실 DP에서 탈영병들의 이야기잖아요. 잘 보면 탈영병들은 탈영하게 되는 이유들이 다 있고 있죠. 다 개인마다 사정은 다 있죠. 다 있죠. 뭐 코를 곤다라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좀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게 저들이 나름의 본인이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선택했었으면 누구를 죽이고 십경을 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더 좋은 방법을 배우거나 알려주거나 할 수 있는 관계나 길이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잃은 거죠. 그래서 학교가 다시 그 전에 기능을 회복하려면 저는 이 기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힘. 그게 사실은 사는데 제일 중요하죠. 공부 뭐 성적보다. 사실 공부 성적은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그럼요.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방법은 많죠. 방법은 많죠.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책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관계는 누가 책으로 배울 수 없죠. 학교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경험이 필요하고 책으로 아무리 상처에 대해서 소독하는 거 뭐 이거 낫는 과정을 알아서 뭐해. 직접 상처가 나봐야지. 이게 또 갑자기 웃게 되는데 추석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추석이 있으면 추석 앞뒤로 연휴가 있잖아요. 추석날 끝나고 추석 다음날 연휴 때 유튜브 검색어 중에서 가장 핫한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다이어트 방법. 그럼 항상 이제 다이어트 방법 치면은 쭉 나와요. 그럼 밑에 댓글 보면은 다이어트 방법을 누워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되네. 네, 방법은 아는데 실천하는 거, 경험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칠 거면 다치고 그다음 어떻게 후시딘을 바를 건지 뭐 오라메디를 바를 건지 아니면 마데카솔을 바를 건지 결정해야지. 그럼요.
씻어내고 약 바르고 그다음에 덧나지 않게 잘 관리해서 다 낫고 이 일련의 과정을 배워야 되는 것이 학교지 않나 싶어요. 슬픈 게 회피 기제가 요즘 많이 발동하는 것 같아요. 진짜 회피. 걱정이죠. 애들이 뭘 딱 닥치면 안 보면 나아지겠죠. 음.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아지겠죠. 뭐 본인이 바뀌지 않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뭐가 나아져. 그게 자퇴하는 그 학생의 행동이랑 똑같은 거겠죠. 네. 뭔가를 한번 끝까지 부딪힌다면 음. 자퇴한다 그러면 알겠어라고 할 텐데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되게 그 친구를 위해서 아쉬울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럽죠. 교사 입장에서 물론 자퇴를 해서 가서 본인이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되면 참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은 저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걱정에 더해서 아까 네. 우리 호쌤이 그 오징어 게임 하면서 욕망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면 등교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대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진다고. 온라인 수업은 그냥 딱딱 그때 하고 말고 네. 이동 시간도 없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자퇴라고. 자퇴라고. 야 이 새끼야. 그럼 그냥 네 혼자 자퇴하고 그냥 혼자 공부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안타까운 자퇴 생각하는 관계 때문에 네. 생각하는 그 친구들 얘기하면서 동시에 호쌤 얘기 생각하면서 그 애들도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이 사회 지도층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학생들일수록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 맞아. 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네. 애들이 맨날 공부에만 시간 쏟는 거.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부터 제일 높은 학생이 있고 운동을 가장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고 축구 잘하는 학생, 배구 잘하는 학생, 뭐 잘 고치는 여러 종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그다음에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냥 공부 하나만 생각하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부만 잘하고 인성이 쓰레기인 것들은 안 돼. 그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기능인 진짜. 그냥 진짜 그냥 로봇이 그럴 거면 로봇 때려넣지. 공부 잘하는 기능이 있는 거지. 네. 그 지식이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네. 우리 또 교육학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지덕체. 지덕체. 네. 전인. 그렇지. 전인이 돼야죠. 그래서 학교에 애들이 와가지고 부대끼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코로나 안전이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TV에도 나왔다면서요. 우리나라도 점점 서서히 위드 코로나? 네네. 위드 코로나로 가야죠. 지금 정부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좀 발표했고. 그게 너무 오래되면 우리 진짜 걱정했던 이런 인격 형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동체 네. 교육 과정에만 그렇게 적혀 있으면 왜 애들은 점점 혼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교육과정에 적혀 있고 이걸 안 하면은 뭐 누워서 그냥 다이어트 뭐 방송 보는 거랑 뭐 매한가지죠 뭐. 그렇지. 해야지. 그래서 전면 등교는 저는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을 우리가 안전하게 버텨 나가야 되겠지만 해야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하나의 이제 어쩔 수 없는 시작이고 도전인 것 같아요. 전면 등교는. 그러니까 물론 50분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45분 수업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애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로 와서 거기서 이제 적응하는 훈련. 그리고 교육부가 뭐 어쨌든 지금 부분적으로 다 각자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이유도 학교가 주는 교육 그리고 지금 그때 호센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학력이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죠. 이 네. 온라인 이런 거 하고 나면서 그거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맞고 그다음에 코로나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막상 이제 학교를 못 가게 하니까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막 지가 유튜브 보면서 수업 안 듣고 켜놓기만 해도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거는 수업은 둘째 치더라도 밥은. 그치 밥도. 그러니까 밥이. 그러니까 교사님 그리고 저희는 또 이게 결혼 아직 안 했어. 뭐 선생님은 그렇고 저는 뭐 아직 애가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결혼하신 분들은 밥은 진짜 중요하다고. 애를 그렇죠. 중요하지. 놓고 나갔다 하더라도 얘 밥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어린 나이도 어린데 가스레인지 쓰기는 좀 그렇고 밥 해놓고 가는 것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정작 학교 급식 안 먹고 버리는데 학교에서 주는 밥이 얼마나 큰 부모님께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밥심이라는 게 좀 다른 의미로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거구나. 더라고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보수적이고 잘 바뀌지 않긴 해도 네.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네. 맞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들이 다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10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그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교육 예보. 교육 예보. 어떻게 한번 준비 준비 전혀 안 되셨나요? 되는데 네, 뭘 하려고 해도 10월 달에 딱히 뭐 10월 달에는 이제 뭐가 있죠? 선생님 중간고사 애들 말로 아. 우리 그냥 편한 말로 중간고사고 중간고사죠. 1차 지필평가. 네, 1회 고사, 1회 지필고사가 있죠. 보통 10월 초중순에 거의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학교들은. 이게 저희 우리 학교는 고3은 별도로 10월 말에 시험을 한번 봐요. 아. 지필고사를. 그게 이 친구들에게는 마지막 2차 지필 지필? 평가죠. 1차 지필로 마지막? 네, 가름을 해요 저희는. 지필은 2차 지필 안 보고? 없어요. 시험은 한 번? 시험 한 번. 그러면 수행평가 다? 이게 그렇죠.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한번 다 그렇게 하는 게 거죠. 낫지. 네. 사실 그러니까 재수하는 친구들은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사실 뭐 올해 이제 수시를 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가 이제 내신 성적 전부 다 들어가는 산출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학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엉망으로 굴러가잖아요. 3학년 2학기는. 그래서 저희 학교 안에서는 굳이 뭐 1회, 2회 나눠서 볼 필요 있는 3학년.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딜레이 좀 뒤로 미루되 한 번에 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은 다 평가 다 끝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10월 달은 그리고 그렇죠. 원래는 그 전에는 시험들이 사실 가장 재미있는 달이잖아요. 5월달, 10월달. 그렇죠. 원래는 저희가 5월달에 수학여행도 맞아요.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5월 수학여행, 10월 현장 체육대회 체험학습. 아니면 5월 체육대회, 10월 수학여행, 그러니까 현장 체험학습도 있고. 현장 체험학습도 있고. 진짜 저는 2019년도에 현장 체험학습을 데려갔던 게 대학로 가서요. 네. 저도. 그랬어요? 거기 연극 관련했어요. 그렇죠. 야 인천이랑 경기랑 똑같구나.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연극 네. 관련했는데. 아침에 연극 보고 점심 각자 해결하기로 하고 맞아요. 2시에 저희는 이제 저기 어디지 덕수구인가. 우리는 오전에 대학 탐방, 네. 오후에 연극 관련. 대학. 저희는 이제 문화대학 탐방하고 애들 조심히 가 하고 나서 샌들끼리 또 이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 게 이제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금 추진하려고 막 노력 중인데 코로나가 항상 걸려 있으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이제 올해 거 교육과정을 짤 때는 계획은 다 넣어놨었어요. 수학여행도 넣어놓고 현장체험도 넣어놓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체육대회도 넣어놓고 근데 뭐 다 하나씩 좀 더 취소했죠. 캔슬 되는 거지. 네. 근데 또 우리 학교는 내년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년에도 수능 준비를 뭐 수학여행 준비를 또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긴 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세팅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취소한다 하더라도 근데 내년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번에도 선생님들끼리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애들이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 진짜 좀 운동도 좀 하고 사실 그래도 지금 고3들은 1학년 때 다 수학여행도 갔다고 했을 텐데 네. 제가 맡고 있는 이 고2들은 그냥 코로나 고등학교 세대예요. 그렇죠. 고교 코로나 세대. 고교 코로나 1세대. 1세대. 진짜 들어오자마자 중학교 중3 때까지가 딱 끝. 고등학교 전체가 코로나. 이거 작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작년에는 한 3월 달은 학교를 못 왔잖아요. 분기 중지 5월 달까지 받았지 뭐. 그렇죠. 네. 4월 9일인가 그때 고3만 막 등교시키고 막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걸 헤쳐나가는 첫 세대니까 너무 응원해주고 우리랑 같은 호흡할 수 있는 사람 네. 친구들인데 안타깝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근처 나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졸업여행이라도 보내주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래서 애들 2학기 시작하면서 엄청 웃겨줬잖아요. 야 우리 나중에 졸업여행 갈 때 코로나 없어져서 우리 한 7일 가자. 7일. 앞에 1박 2일은 1학년 거, 그 다음 1박 2일은 2학년 거, 그 다음 1박 2일 3학년 거에서 장기자랑 3번 한다. 준비해라. 근데 알배기겠다. 애들이 빵 터지더라고. 알배기겠다. 몰아서 가야지. 그냥 근데 안 없어질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게 저도 약간 조금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전전학교에 계셨을 때 그때 수학여행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단체로 안 간다. 소규모로 움직인다. 6-7명이 선생님 섭외해서 각 지역으로.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나 힘들게 보이는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한 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가장 가능하죠.
대안으로서는 품은 엄청 많이 들겠지만 품이 그거는- 엄청 많이 들고 네. 네,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애들에게 좀 숨통을 트여주고 싶기는 해요.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던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막 이제 위험하다고 안 된다. 지금은 올해는 힘들죠. 오늘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었잖아요. 3,000명을 뚫을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 10,000명, 20,000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이제 감기처럼 영국이랑 가는 거니까. 그렇게 영국처럼 가는 거죠. 네, 위중증 그것만 잘 통제하면은 네. 하여튼 우리 더 나은 코로나와 함께 더 나은 우리 전면등교 학교 생활을 뭐 좀 꿈꾸면서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기서 마치고 우리 네. 목 좀 숙이고 좀 시작합시다. 추이고 또 2차 2부 시작하도록 2차 이 사람 안 되겠네. 제가 뭘 2차를 가. 제가 또 술 그만 먹어. 제가 또 밤문화에 또 좀 제가 좀 심취해서 오케이.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2차 때 만나요. 네, 2차 때 만나요. 안녕. 안녕.